안녕하세요. 뽀문한북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면 양도가액이 12억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죠. 이게 특혜인데, 근데 만약 12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고가주택도 이른바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서 최대 무려 80%까지 양도 차익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큰 고가주택일수록 혜택을 더 받는다는 얘기죠. 왜 많은 사람들이 강남의 가장 핵심적인 노른자 입지에 세워져 있는 아파트에 공격적인 접근을 하느냐?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때문에 양도 차익이 커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식적으로 봐도 지금 고가주택 해당 자산의 양도 차익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지금 이게 장기 보유한다는 어떤 자격 조건을 딱 갖추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이 딱 붙게 됩니다. 그러면 최대 80%까지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양도 차익이 크더라도 세금을 내는 그 수위는 낮춰질 수가 있으니까 1주택자 같은 경우는 8천만 원이고요. 2주택자 같은 경우는 6억. 와, 이거 하늘과 땅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식을 보더라도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자는 8천만 원. 그리고 1가구 2주택자, 그러니까 주택이 하나 더 플러스가 돼버리면 6억까지 양도세를 내야 하는 그런 어떤 세부담을 안게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고가 1주택 보유자가 장특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과세 혜택 등으로 다주택자보다 오히려 세부담이 낮은 역전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강남 하면서 쏠림 현상이 무슨 피사의 사탑처럼 싹 기울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거 완전히 그냥 주변부 아파트는 그냥 다 팔아버리고 이제 100억, 200억 하는 아파트에 그냥 몰빵을 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도 부지기수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보더라도 10년 이상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40% 공제를 받게 되면 무려 80%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달려드는 거라. 아니 1주택 소유한 거 가지고 어떻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지고 또 이것도 건드리냐, 이런 말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강남 쏠림 현상, 특별히 요즘에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에 그냥 사람들이 몰빵을 하듯이 그냥 최고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1, 2, 3위가 다 127억, 112억, 103억이었어. 근데 이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고가 찍은 가격들이 대부분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도 안 쳤어. 그러니까 꼬리를 딱 잘라버리고 그냥 빤스런했던 그런 어떤 가격들을 밑도를 살살 개가지고 최고가를 계속적으로 찍어 올리는 그런 어떤 현상으로 비화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어떤 혜택들을 악용하는 그런 어떤 느낌도 들고요.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현대 1, 2차가 127억. 와, 말도 안 나온다. 신현대 9, 11, 12차 112억. 현대 6, 7차 103억. 다 대부분 취소 거래가 떴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밑도를 살살 괴고 올라와가지고 현저하게 떨어졌던 40억대, 50억대를 그냥 거의 그냥 축혀 올리듯이 해가지고 80억대로 그냥 부쩍 그냥 아파트 가격을 축혀 올리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서초구도 마찬가지.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95억, 레미안 원밸리 92억, 레미안 퍼스티지 85억. 대부분 등기가 없다. 그리고 취소 건수가 많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이 초고가, 그리고 최고가, 상한가, 그리고 가장 접근하기 힘든 부분까지 아파트 가격을 올려놨다는 그 사실 자체는 이렇게 제도의 어떤 좀 허술한 점을, 틈새를 파고드는 어떤 이 선수들의 전략들이 굉장히 좀 많이 녹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자체가 이 전체적인 어떤 거래 시장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가격이 무지하게 지금 왜곡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비빔밥이야. 그냥 선수들 세력 들어와, 투기 세력 들어와, 갭투 세력 들어와, 그냥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완전 짬뽕밥 먹듯이 그냥 말아먹기 시작했는데, 결국 이 실수요자들이 다 손해를 보는 겁니다. 결국 이런 강남의 이 초고가 현상은 비강남권까지 들썩들썩거리게 만들었고, 수도권까지 지금 집값 자체가 흔들흔들 거렸었잖아요. 대출 규제가 627 딱 그 기준점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 하반기 집값은 거의 그냥 산불의 그 확산 속도처럼 엄청나게 번져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현대 12차도 이렇게 초고가들은 약정 체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실거래가상에서의 어떤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구두로 약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쬐끄만한 쪽지 하나 써줘가지고 보증 비슷하게 서로 꼭 사겠다라는 약정 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은 약해. 근데 서로 간에 뭔가 신뢰를 바탕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같은 목적이 있는 건지 몰라도 규제 후에 뭐 거래 숨고르기가 들어갔다고 하지만 최고가 신고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는 이런 어떤 장기 보유 특별공제 부분도 상당히 좀 들여다봐야 할 여지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1주택자라고 해서 뭐 무조건 아니 주택 하나 갖고 있는데 무슨 투기 세력이냐고 항의는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도 역시 악용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1주택자는 8천만 원이고 2주택자는 6억이야 양도세가. 이 정도로 지금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내년에 보유세 더 때려박는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화율이 지금 69%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근데 현저하게 많이 낮아졌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75%에서 한 85% 정도까지 현실화율을 끌어올린다고 목표를 잡았었지만 이게 전혀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강남의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얘기. 아마도 내년에 75%에서 80% 보유세를 들이대게 된다면 뭐 867만 원에서 1256만 원까지 좀 올려가는데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 내는 그런 어떤 세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어떤 이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될 것 같고요. 장특공제나 뭐 세금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우회로도 어느 정도 좀 셔터를 내릴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진다면 강남 쪽 집값은 그래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놓을 수가 있겠고요. 지금 서울 아파트 한번 보세요. 강남구 쪽은 일단은 43억, 구현대 2차. 주로 그냥 뭐 100억 거래가 터졌던, 불꽃놀이 했던 곳들 위주로 그냥 빵빵 터졌던 곳이 그냥 120억 했다가 83억을 하네. 이건 무슨 뭐 소꿉장난이야? 참 너무한다. 한양 6차도 지금 뭐 65억 했다가 30억. 27억 떨어졌고요. 신현대 11차 22억, 112억에서 90억 떨어졌네. 한양 6차도 65억에서 50억. 여기는 그냥 뭐 안드로메다에서 아파트 거래하는 것 같아요. 전혀 지금 뭐 이게 1, 20만 원 수준이 아니라 10억, 20억 수준으로 그냥 단위가 움직여 버리니까 야 정말 기절을 하겠다, 기절을 하겠어. 그러니까 여기 떨어지는 추세는 거의 상상 초월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도 뭐 45억이 떨어져, 42억 떨어지고. 이거 비강남권 아파트 한 10채는 되겠네. 10채는 살 수 있는 가격이네. 한남더일 40억, 레미안 원밸리 37억. 뭐 이런 식으로 대장단지라 불리는 곳들이 그냥 전세가가 완전히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으니까 매매가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얘기죠. 경기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대출 규제 627 규제 이후에 대주 피오레 용인시에 있는데 10억 정도 지금 하락하는 추세. 광교중흥 S클래스 9억, 산상 포레스티아 역시도 7억, 8억 가깝네요. 동탄 린스트라우스 역시도 7억 5천 정도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경기권도 상당히 강남의 하락 부분을 간접적으로나마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받는 것처럼 굉장히 흔들리는 어떤 가격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가 역시도 성남을 중심으로 해서 14억 가까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당구 역시도 9억 8천 떨어지는 곳이 있네요. 주공 5단지 과천 9억 2천 정도 하락하는 그런 어떤 추세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서울과 경기의 전세가와 매매가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 뭐 지금 최고가를 막 찍고 있는 곳들 결국에 가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도 이 혜택을 조금 줄여놓게 된다면 상당히 보유세를 강화하는 그런 어떤 한쪽 날개뿐만 아니라 다른 쪽 날개까지 달 수 있어서 상당히 강남 집값 자체를 어느 정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어떤 허들이 될 가능성도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남의 하락세, 전세가 하락세, 경기권의 하락세, 경기권 전세 하락세 뭐 계속적으로 8, 9월 들어서 엄청난 파이로 깨져나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래서 언제나 늘 틈새를 노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부터 또 진행되는 여기 오픈이 되죠. 8월 18일 920세대 남양주 진접 A1 블럭이
접수를 받습니다. 실수요자라면, 그리고 내가 좀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기 일단 9호선이 연결되면 강동구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4호선도 호재가 지금 터지고요. 그래서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 접근성이 그리 크게 떨어지지 않는 곳이다. 뭐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교통 접근성이 좀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 이 선호도가 많이 훅 내려갔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좀 양호한 편입니다. 920세대가 나오게 되는데 내일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일반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죠. 특별 공급은 지난주에 다 진행이 됐고요. 참고를 좀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청약 접수는 일반 공급 8월 18일부터 8월 양일간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청약홈 아닙니다.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클릭 하셔서 터치 하셔서 접수를 하실 수 있다. 일단은 뭐 공급 규모가 굉장히 크다. 특별 공급 198세대, 일반 공급 65세대인데 사전 청약 657세대에서 포기한 또 물량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300세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평형은 51제곱과 59제곱, 비교적 소형 평형인데 그래도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51제곱 같은 경우는 3억대고요. 그리고 59제곱도 4억대, 3억대가 보이고 대체적으로 4억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신다면 51타워의 타입이 이제 평균적으로 3억 7천 정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 아닙니까? 요즘에 뭐 몇십억 하는 아파트 가격에 비하면 그래도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59제곱 4억 3천 수준. 3, 4억 하는 아파트가 될 수가 있겠고 일단 뭐 단지 배치도 참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남서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네요. 일단 평면도 들여다보시면 공공 분양은 공통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판상형으로 뺍니다. 51제곱인데 알파룸까지 배치를 해놨네요. 그리고 51A1 역시도 판상형. 굉장히 공간 활용도가 좋다. 51B 역시도 판상형 알파룸까지 배치가 돼 있고요. 59A로 딱 넘어오면 기존의 민간 분양에서 나오는 84제곱 평면도하고 거의 비슷해 보이죠. 다용도실까지 있네. 파우더룸까지 있고요. 확실히 59제곱은 민간 분양 84제곱의 어떤 이 공간 체감도를 느끼게 할 만큼 굉장히 공간 활용도가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분양에 좀 집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9B 역시도 판상형이고 84에 가까운 그런 어떤 알파룸,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상당히 공간 활용도가 넓다. 거실이 거의 84 수준에 이를 만큼 굉장히 좀 체감도가 넓어 보인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드레스룸이 있네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공간 구성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 이 84제곱 평면도를 보는 그런 느낌적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놓치지 마시고 내일부터 접수니까 좀 잘 들여다보시고 아유 필요 없어 그냥 스킵하시고 그래도 좀 괜찮은데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커뮤니티 시설도 뭐 요즘에는 뭐 민간 분양 못지않게 공공 분양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만족도가 높은 것 같고요. 일단 남양주 진접은 남양주 왕숙의 북단에 위치해 있지만 일단은 교통호재가 많이 터집니다. 풍양역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남양주 진접 A1 블록은 접근성이 좀 괜찮은 곳이에요. 그래서 9호선이 또 개통이 돼버리면 강동구로 연결이 되고요. 4호선도 진접선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GTX도 진행하게 되고. 아무튼 뭐 조금 기다려야 되는 어떤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왕숙도 역시 이제 서울 접근성이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경기권 아파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예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교통 4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 가능성 높고요. 4호선 진접선 개통이 완료가 되는데 풍양역은 아직 미개통됐습니다. 그리고 9호선 남양주 연장선이 2027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9호선이 착공이 되면 이제 강동구로 이제 강이라고 뚫리게 되는 거죠. 교육 환경도 뭐 초품화 단지라서 초등학교와 인접해 있는 그런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실수요자라면 공공분양 가격 면에서 좀 메리트가 있다.
생각하셔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곳이라 할 수 있겠고, 남양주가 머나먼 경기대 북단이라는 어떤 이제 선입견은 사라지게 생겼죠. 왜냐, 9호선이 뚫리게 됩니다. 강동까지 이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상당히 뭔가 교통 호재가 서울과의 접근성을 더욱더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호재가 터질 수밖에 없다. 검단이 이번에 3개의 신설역이 생기면서 서울역까지의 거리가 뭐 20분에서 30분밖에 이제 안 걸리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제 검단도 서구 쪽에서 서울로 치켜 진입해 들어가는 데는 무리가 없는 직주 근접의 어떤 이 입지를 가지게 됐고, 남양주 역시도 이제 9호선이 관건인데, 이 9호선이 어느 정도 빨리 뚫리느냐에 따라서 직주 근접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입지를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지하철 9호선이 보은병원, 생태공원, 한영고교, 고덕역, 삼통공원까지 지금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왕숙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곳은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내일부터 접수를 받게 됩니다. 이 접수 기간 좀 잘 활용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18일부터 19일,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LH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잘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동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강동구에서 또 무순이 줍줍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지난번에 또 한 번 나왔었죠. 강동 힐스테이트 리슈빌. 여기 뭐 한강변이 고층에서는 바라보이는 굉장히 입지적으로 강동구에 속해 있지만 강동구가 조금 멀다. 그리고 왕숙하고는 좀 가깝고 미사하고는 좀 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교통 호재가 터지기 때문에 충분히 강동구라는 그 입지는 단단하게 굳혀갈 가능성이 높은 힐스테이트 리슈빌. 여기 84제곱 분양가가 7억대였습니다. 대부분 84와 101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84가 7억대면 강동구 요새 한 15억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반값 아파트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축이 빨리 이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도 좋겠지만, 몇 년 전 분양가로 나오는 무순위 줍줍은 그래도 가치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30평, 33평이 14억 5천 하고 있어요. 7억 하잖아. 딱 반값이잖아. 그죠? 34평은 지금 고덕 아르테온이 20억 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이거 한 6억 정도 차이 나는데, 아마 갭이 거의 9호선이 뚫리게 되면, 연장선이 뚫리게 되면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고, 결국 강동구도 계속적인 어떤 집값 하락의 양상을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세 방어력이 굉장히 좋잖아. 7억으로 일단 들어가면 7억도 너무 비싼데, 네? 너무 비싸다 라는 그런 느낌적 느낌도 가질 수 있게 하는데, 어쨌거나 몇 년 전 분양가로 나온다는 그런 어떤 사실들 한번 챙겨보시고요.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확실히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9호선이 뚫리고 왕숙과의 어떤 연결선상에 있고, 미사도 옆에 있고요. 강동구 입지와 미사의 입지와 하남 교산의 입지, 3가지 입지를 좀 두루두루 갖춘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확장형으로 보자면 상당히 침실 공간 잘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일단은 84제곱이라는 굉장히 넉넉한 어떤 평면 구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시고요. 입지자문직 공고가 나오면 정말 번개같이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무리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마 보유세가 내년부터 아니면 올해 말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조금 뒤로 밀어서 한번 건드릴 가능성 높고, 일단 재산세나 종부세 부분을 공시가율, 그러니까 현실가율을 조금 더 올려서 진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 강남 쪽 집값도 많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집값 정말 미친 듯이 들썩들썩 거렸는데, 이게 좀 거품이 확실하게 좀 가라앉아야지 경제 기조의 어떤 여러 가지 자금 순환도가 제대로 그 지형도가 그려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지켜보시고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세가 재산세, 종부세, 현실화율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강남 쪽에서 최고가, 신고가를 찍는 그런 현상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강남의 좀 주춤한 현상은 비강남권, 수도권, 인천, 경기권, 지방까지도 집값 정상화라는 첫 단추를 계속 잘 끼워서 뭔가 무주택자들도 누구나 하급지나 중급지나 상급지 할 것 없이 뭔가 허들이 높지 않는 진입장벽을 구축한다면 집값은 상당히 정상화되는 그런 궤적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동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